이번에 마이클 세일러가 딱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주황색 점은 이야기의 일부만 말을 해준다.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 짧은 한 줄에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죠. 지난 6년 동안 이 차트가 올라오게 되면요, 다음 날에는 매수 소식이 따라오곤 했습니다. 근데 바로 지난주에 마찬가지였어요. 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는요, 회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다시 매수하겠다는 예고인 건지, 아니면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인지, 아니면 또 대량 매도가 나올지, 여기에 따른 정답은 오늘 밤이나 공식 서류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문장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 일요일에도 세일러는 똑같이 차트를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다, 이런 문구랑 함께요. 다들 이번에도 매수했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다음날 나온 공시, 그러니까 회사가 중요한 일을 감독당국의 공식 문서로 알리는 보고서에서는 정반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도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것도 무려 3,500개를 넘게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로 따져봤을 때 3,300억이 넘어가는 규모인데 역사상 가장 큰 회사 매도였었고요. 절대 안 판다는 회사가 가장 크게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이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마음이 철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팔았을까요?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 이상해집니다. 6월달 마지막 이틀 동안 1,300개를 팔았고 7월 첫 주에만 2,200개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가격은 원화로 따져봤을 때 9,100만원 라인, 그리고 9,300만원 라인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모은 평균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1억이 넘어갑니다. 무려 1억 1,500만원인데 한 개당 2천만원 넘게 손해를 확정하면서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 시점은 최근에 가격이 바닥을 찍던 이런 구간에서 역사상 가장 큰 물량을 매도해버렸다는 거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비트코인 강세론자가 하필 바닥 근처에서 손해를 보면서 팔았다. 뭔가 앞뒤가 정말 안 맞아 보이죠. 근데 공시에 적힌 매도 이유를 보면은 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배당이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돈을 마련하려고 우선주라는 것들을 많이 발행을 했는데요. 우선주는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자한테 돈을 받는 대신에 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배당금에 꼬박꼬박 주기로 약속한 주식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떨까요? 다달이 나가는 월세 같은 고정 지출인 셈이겠죠. 이번에 그 배당 날짜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회사는 비트코인을 매도한 돈으로서 우선주 5종류의 배당을 전부 다 치렀고요. 배당을 미리 끌어다 썼던 비상금, 그러니까 준비금도 약 3조 9천억 정도 수준으로 다시 채워놨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시에 적힌 내용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 매도는 사실상 시세를 보고 판 게 아니에요. 달력을 보고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배당 날짜는 비트코인 가격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 바로 다음 장면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가격 판단으로 판 게 아니라면 이 매도는 회사가 비트코인 앞날을 나쁘게 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지출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만 시장이 놀란 지점은 따로 있는데, 이 매수만 하던 회사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는 사실 그 자체겠죠. 얼마 전 영상에서 JP모건이 경고했던 장면이 바로 이거였는데, 그게 실제로 벌어진 첫 번째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눈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가겠죠. 매도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는 뭘 할 것인가? 딱 그 타이밍에 어젯밤 그 문장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주황색 점은 이야기의 일부만 말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문장을 제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차트에는 매수한 기록만 찍혀요. 매도 기록은 찍히지 않습니다. 배당을 낸 것도 비상금을 쓴 것도 안 보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수입만 적고 지출은 안 적는 가계부인 건데, 그러니까 저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이 차트만 봐서는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부 다 알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6년 동안 회사의 상징이던 차트가 이제는 회사를 전부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들, 세일러 스스로 인정한 문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해석이 갈립니다. 다시 매수했다는 예고로 읽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점 바깥에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매도나 배당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이 차트 다음날 매도 발표가 나왔으니까 차트가 곧 매수라는 공식도 이미 한번 깨진 상황이고요. 다만 확실한 게 하나 있죠. 정답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스트래티지 측에서 거래가 있으면 보통 미국 월요일에 공시를 내죠.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인데, 그 서류가 열리는 순간 이 한 문장의 정답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그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꼭 같이 보셔야 될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같은 주에 전혀 다른 곳에서 또 하나의 기록이 찍혔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록을 겹쳐보시면은 이야기의 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이번엔 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비트코인 한 개로 금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재는 지표가 있는데, 비트코인 대 금 비율이라고 불립니다. 온스는 금 무게 단위인데요. 한 온스가 약 31g이래요. 요즘에 이 비율이 16온스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온스는 금 무게 단위인데요. 한 온스가 약 31g입니다. 근데 이 비율의 오랜 평균은 63온스 정도였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 비트코인 한 개로 금 63온스를 바꿀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16온스밖에 못 바꾼다는 얘기겠죠. 무려 4분의 1 수준 토막이 났다라는 건데, 이유는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지난 2년 사이 금값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고,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가지고 3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정도를 통계로 재봤더니 숫자가 하나 나왔죠. 근데 이 숫자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표준 편차라는 통계잣대로 마이너스 1.81, 쉽게 말씀드려서 오랜 흐름에서 평소보다 얼마나 아래로 처졌는지를 재는 자인데요. 2010년 이후에 16년 동안 비트코인이 금 앞에서 이렇게까지도 저렴해진 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비트코인 약세 구간이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FTX 사태보다도 더해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 지표가 바닥 근처까지 갔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찾아보니까 4번이 나왔습니다. 2015년 약세장 바닥, 2018년에서 2019년 이어진 긴 겨울,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폭락,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022년 FTX 파산 사태. 이 네 자리엔 공통점이 전부 다 존재했는데 전부 다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마저 손을 들던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항복을 재는 지표가요, 16년 만에 최저를 찍은 바로 그 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절대 안 파는 손이 처음으로 크게 매도해버렸죠. 이 과거에는 항복이 숫자로만 보였었다면은 이번엔 실제 사건으로 찍힌 셈입니다. 그럼 역사는 이 자리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번은 이 신호 뒤에 비트코인이 몇 년에 걸쳐가지고 660% 넘게 상승했고, 이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자면 660%는 사실상 단 한 번뿐인 사례입니다. 이런 비율 신호들을 여러 번 모아서 평균을 낸 집계로는요, 신호가 완성된 뒤에 평균 160%가량 올랐다는 자료가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겠지만 지금 시장이 이 자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겹쳐봤을 때 이 숫자들이 더 기묘해집니다. 폴리마켓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진짜 돈을 걸고 미래를 맞추는 베팅 사이트죠. 올해 최고 성과 자산이 뭐가 될지를 놓고 S&P 500이 될 것이다,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의 71%, 그리고 금에는 20%가 걸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3%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13명만 비트코인에 베팅을 걸었다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역사적인 비관이 똑같은 자리에 겹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관의 반대쪽에선 유명한 투자자가 한 명 있죠. 바로 캐시우드입니다.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죠. 미국의 펀드 매니저인데, 캐시우드는 이 비율이 과거 2번의 큰 바닥보다는 위에서 버티고 있다는 점들을 짚으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금이 내려오는 양쪽의 금과 비트코인의 격차가 좁혀지는 그림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반대 의견도 많이 존재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애초에 금 같은 자산이 아니라 그냥 위험한 투자 상품일 뿐이라면은 이 비율은 평균적으로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표의 진짜 질문은 바로 얼마나 저렴해지느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아직도 금과 같은 부류의 자산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흥미롭게도 이 질문에 대한 표 한 장이 바로 오늘 밤 공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담아놓은 회사 금고가 있죠. 그리고 그 금고가 배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열렸어요. 근데 그 금고에 비트코인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면 어떨까요? 적어도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여전히 아껴둘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표시가 될 겁니다. 반대로 금고에서 또 꺼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밤 공시의 경우의 수를 3가지로 정리드려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 이 주황색 점이 하나 더 찍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작게라도 다시 샀다면은 지난주에 사상 최대 매도는 방향성을 튼 게 아니라 배당을 내려고 잠깐 금고를 연 것이었다는 이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팔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회사가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꺼내 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사에 남아있는 매각 한도 약 1조 9천억 정도가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이걸 지켜보셔야 되는 국면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시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지난주에 사지도 팔지도 않고 지켜봤다는 세 번째 답이 되겠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데 왜 리플은 상승하지 못할까? 다른 투자 자산은 좋은데 왜 내 코인만 상승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만 그런 생각들이요, 스트레스로 변질된다? 그럼 이 투자 자체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반대로 시장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리플이 600원, 700원이던 시절, 이때 단기간에 5,000원 가까이 상승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후에 긴 조정 구간, 그리고 횡보 구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점은 왜 상승을 안 하느냐? 여기에 따른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여기에 따른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시장을 원망하는 시간보다도 시장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